여러분, 에어택시가 대체 언제쯤 우리 일상에 진짜 들어올지, 그리고 과연 우리가 매일 타는 버스나 일반 택시비처럼 요금이 저렴해질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하늘을 나는 택시라고 하면 그 배터리 용량이나 막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기체의 화려한 디자인 이런 걸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맞아요. 저도 항상 그런 쪽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해답은 그런 화려한 곳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문제는 바로 그 매끄러운 기체 겉면에 일종의 테이프를 얼마나 구김없이 완벽하게 붙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테이프요? 와, 진짜 상상도 못한 부분이네요. 오늘 이번 시간에서는요, 평범해 보이는 어떤 제조업체의 공장 설립 보도자료, 그리고 산업 심층 분석 텍스트, 또 한 연구원의 짧은 인터뷰 발췌문을 저희가 해독해 볼 텐데요. 네, 겉보기에는 그냥 되게 딱딱한 텍스트 조각들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인류의 다음 이동수단인 에어택시 상용화의 가장 거대한 열쇠를 품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네네. 우리가 보통 혁신이라고 하면 그 연구실에서 하는 화려한 실험이나 3D 시뮬레이션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모빌리티 혁신의 진짜 전쟁터는 그런 설계도면 위가 아니라 공장 바닥이죠. 특히 그 전기 수직 이착륙기 산업에서는 이 공장 바닥에서 일어나는 이른바 대량 생산의 수학이라는 게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대량 생산의 수학이요. 이 표현이 되게 흥미로운데 현재 에어택시 선두기업 중 하나죠. 그 조비 에비에이션의 목표를 보면 그 수학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딱 알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조비 에비에이션이 1년에 기체를 뭐 10대, 20대 정도 시범적으로 뚝딱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연간 500대 생산을 목표로 잡고 있어요. 와, 1년에 500대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계산을 좀 해봐야 하는데요. 주말이란 휴일 빼고 1년 근무일을 대략 250일 정도로 쳐보면 하루에 2대 아니면 못해도 최소 1.3대꼴로는 그 거대하고 복잡한 비행체를 조립해서 공장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경이로운 목표네요. 기존의 전통적인 항공기 만드는 속도랑 비교하면 완전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에어택시가 무슨 일반 자동차처럼 공장에서 철판을 프레스로 쿵 찍어내서 막 조립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니까요. 무조건 가벼워야 하늘을 날 수 있으니까요. 네네. 가벼워야 비행이 가능한데 동시에 그 엄청난 공기 저항이랑 하중을 다 견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철보다 단단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선택하는 소재가 바로 탄소섬유 복합 소재입니다. 아, 탄소 섬유. 그거 완전 꿈의 소재로 불리잖아요. 가볍고 튼튼하고. 근데 막상 이걸로 실제 형태를 만드는 과정은 진짜 엄청난 골칫거리라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비행기 기체가 네모 반듯한 상자가 아니잖아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려고 아주 복잡하고 매끄러운 유선형 곡면으로 되어 있죠. 그 곡면에 탄소 섬유 테이프를 입히는 게 문제인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주 둥근 축구공 표면에다가 평평하고 넓은 종이 테이프를 빈틈없이 딱 밀착시켜서 붙이려고 하는 상황. 이걸 상상해 보면 이해가 쉽겠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축구공에 종이 테이프를 억지로 붙이다 보면 당연히 종이가 우글주글하게 막 주름이 지거나 서로 겹치거나 아니면 틈이 쩍 벌어지겠죠. 어, 상상만 해도 진짜 지저분하게 붙여질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단순히 보기 안 좋은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 주름이나 빈틈이 바로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 되거든요. 아, 비행기가 날아갈 때 받는 압력 때문에요. 네. 항공우주공학에서는 표면에 아주 미세한 주름 하나가 엄청난 약점이에요. 비행 중에 기체가 강한 압력을 받으면 그 응력이 주름진 부분으로 확 집중되면서 기체 전체가 쫙 파손될 수 있거든요. 하늘을 날고 있는데 그 테이프 주름 하나 때문에 기체에 균열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소름이 돋네요. 여러분도 에어택시 탔는데 그런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 항공산업에서는 이런 결함을 막으려고 숙련된 기술자들이 수작업에 엄청나게 의존했어요. 아니면 자동화 기계를 쓰더라도 속도를 막 엄청 늦춰서 아주 조심조심 작업해야만 했죠. 아니 근데 아까 조비 에비에이션 시간표가 하루에 최소 1.3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시간표에 맞추려면 공장에서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막 테이프 주름 펴가면서 작업하고 있으면 아예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겁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네요. 시간도 시간인데 이제 불량품이 나오는 비율, 즉 수율의 문제가 터지는 거죠. 조비가 에어택시를 정말 대중화시키려면 이 곡면에 테이프를 부착하는 과정의 속도, 그리고 수율,
이 수학적 난제를 무조건 해결해야 합니다. 종이 테이프는 쭈글쭈글해지고 하루에 한 대씩 무조건 찍어내야 하는 시간은 막 째깍째깍 흘러가고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보도자료의 주인공이 등판하는 거죠. 2019년에 설립된 영국의 첨단 복합 소재 제조 기업 아이코맷이군요. 네, 아이코멧. 이들이 들고 나온 기술의 핵심이 바로 RTS 공정입니다. RTS요? 네, 래피드 토시어링의 약자인데요. 이게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자동 복합재 제조 공정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아까 그 평평한 테이프를 둥근 축구공에 붙일 때 생기는 근본적인 주름 문제 있잖아요. 그걸 아예 없애버린 자동화 로봇 기술입니다. 아니, 주름이 안 생기게 붙인다니 그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테이프에 뭐 마법이라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마법은 아니고요. 넓은 테이프를 곡면에 그냥 억지로 꾹 눌러붙이는 게 아니에요. 기체의 그 복잡한 곡선 경로를 따라서 테이프 자체를 미세하게 변형시키면서 방향을 트는 거죠. 조향을 한다고요? 스티어링 기술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결함 없이 완벽하게 밀착시키면서도 속도는 전례 없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이미 방위산업이나 우주항공, 자동차 쪽에서는 이 기술을 도입해서 무게는 확 줄이고 강도는 높이는 혁신을 경험하고 있죠. 기술이 진짜 훌륭하다는 건 확실히 알겠어요. 테이프를 주름 하나 없이 기가 막히게 싹 붙이는 자동화 로봇. 네, 대단하죠. 네네. 근데 제가 약간 비판적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면요. 단순히 이 부품 만드는 공정기술 하나가 우리가 나중에 출근길에 타게 될 에어택시의 티켓 요금을 낮출 만큼 그렇게 극적인 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좀 거창하게 포장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항공기 부품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구조를 살짝만 들여다보면 의문이 바로 풀리실 겁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이 기술이 에어택시 티켓 가격을 결정짓는 핵심 축이 맞아요. 오, 진짜로요? 어떤 원리 때문이죠? 바로 수율과 재료비가 만드는 경제적 파급력 때문입니다. 에어택시에 들어가는 이 항공 우주 등급 탄소 섬유 복합 소재가요.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거든요. 네, 엄청 고가라고 들었어요. 근데 기존 방식으로 막 작업하다가 단 1mm라도 주름이 생겨서 불량 판정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비싸고 거대한 부품을 통째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버려지는 소재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폐기되는 소재 비용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다시 치우고 또 처음부터 수작업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는 인건비가 들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에 1.3대씩 만들어야 하는 그 생산 라인이 멈춰버리잖아요. 그 지연 비용까지 전부 다 에어택시 기차 한 대당 원가에 막 눈덩이처럼 얹어지는 겁니다. 와, 그거 다 합치면 원가가 진짜 폭발적으로 뛰겠네요. 반대로 아이코메스의 RTS 공정처럼 결합률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통제하는 자동화 장비가 딱 들어오면요. 불량품화로 버려지는 막대한 비용이 아예 사라지죠. 인건비 줄어들죠. 생산 리드 타임은 기하급수적으로 단축됩니다. 결국 전체적인 수율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수율이 높아지면 기체 한 대 만드는 데 들어가는 평균 단가가 완전 드라마틱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에어택시 제조사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 뽑아내는 시점도 훨씬 앞당겨지겠고요. 네, 그리고 그 낮아진 기체 단가는 결국 에어택시 운용사가 나중에 청취자 여러분한테 청구할 1km당 요금이 훅 저렴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야, 공장 생산 라인 맨 밑단에 있는 그 테이프 부착 기술의 혁신이 결국 제 지갑에서 나가는 최종 소비자 물가랑 다이렉트로 연결된다고 하니까 이제 확 와닿네요. 그렇죠. 자, 그럼 기술적 타당성은 완벽하게 확연이 됐고요. 근데 제가 그 아이코멧 보도자료 읽으면서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영국의 이 잘 나가는 첨단 회사가 북미 진출을 선언하면서 자신들의 세 번째 공장이자 북미 첫 생산시설 위치를 발표했잖아요. 팩토리 3라고. 네, 발표했죠. 근데 수많은 미국의 대도시들, 예를 들어 첨단 기술 빵빵한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제조업 쫙 몰려있는 텍사스, 이런 쟁쟁한 후보들을 다 놔두고 오하이오주의 반달리아라는 다소 낯선 도시를 딱 선택했더라고요. 아니, 왜 하필 반달리아일까요? 그 이유도 보도자료에 등장하는 인물들 멘트를 싹 보면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그 아이코멧의 에반젤로스 짐펠루디스 CEO가 이런 말을 해요. 미국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고요? 미국 고객에게 더 가까이.
네, 그리고 오하이오 경제개발 담당하는 잡스 오하이오 CEO나 반달리아의 시 관계자도 환영사에서 이 점을 되게 강조하죠. 이곳이 방위 및 항공우주 고객과의 근접성,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제조 인재에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적 위치라고요. 아, 핵심은 결국 고객과의 지리적 근접성이군요. 맞습니다. 그럼 지도를 머릿속에 살짝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하이오주 반달리아는 그 데이턴 지역에 속해 있고요. 이곳에는 데이턴 국제공항이 딱 자리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퍼즐처럼 맞춰지는데요. 이 데이턴 국제공항 인근 부지가 바로 아까 저희가 대송 얘기했던 그 에어택시 선두주자 조비 에비에이션이 연간 500대 규모 초대형 양산 공장을 짓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게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막대한 자본이랑 첨단 기술이 이동하는 데는 진짜 지독할 정도로 정교한 계산이 다 깔려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그 거대하고 흠집 하나 나면 절대 안 되는 무거운 탄소 섬유 복합 소재 부품을 캘리포니아나 엄청 먼 주에서 배형 트럭에 싣고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와야 한다고 치면요. 어우,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 운송 비용 자체도 엄청 나겠지만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받는 미세한 충격이나 파손 위험도 엄청 크잖아요. 게다가 폭설이나 기상악화로 배송이 늦어지기라도 하면 변수가 너무 많죠. 아까 하루에 1.3대 만들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품 하나 실은 트럭이 폭설 때문에 하루 늦게 도착한다? 그럼 공장 전체가 올스톱되는 대참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부품 하나 없어서 컨베이어 벨트가 다 서는 거니까요. 제조업에서 부품 조달 문제로 생산 라인 멈추는 건 곧 천문학적인 재무적 손실이거든요. 근데 이 에어택시의 뼈대랑 피부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다루기도 까다로운 그 부품을 아이코멧이 만져주잖아요. 네, 아이코멧이 다 만들죠. 그 회사가 조비 에비에이션 공장에서 엎어지면 코다을 바로 옆 동네 반달리아에 자리를 잡는다는 건 물류 비용이랑 생산 속도 관점에서 진짜 엄청난 이점인 겁니다. 아, 부품 만들자마자 바로 그냥 트럭으로 쑥 밀어서 고객사 조립 라인에 투입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른바 적시 생산, 저스틴 타임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환경이 딱 구축되는 겁니다. 영국의 첨단 기업이 굳이 오하이오의 이 지역을 코어 찍어 선택한 이유가 이제 완전 명확해지네요. 자신들의 그 결함 없는 복합 소재 기술을 가장 간절하게 그리고 또 대규모로 필요로 하는 초대형 고객사의 안방으로 아예 짐 싸서 들어간 셈입니다. 네, 완전 밀착 마크를 하는 거죠. 근데 두 회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자리 잡았다 이 수준을 넘어서요. 이 지역 전체가 에어택시 상용화를 위한 거대한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번 심층 분석의 마지막 자료죠. 네, 데이턴 대학교 연구소 이른바 UDRI 소속 연구원인 브라이언 라이스의 인터뷰 발췌문인데요. 이 브라이언 라이스 연구원이 속한 UDRI가요. 지난 50년 이상 미국 공군을 쫙 지원해 오면서 첨단 복합 연구 분야를 완전 이끌어온 독보적인 기관이거든요. 50년이나요? 네, 이들이 벌써 2020년부터 아이코멧이랑 섬유 조향 부품 설계를 위해서 되게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고 해요. 저는 이 짧은 인터뷰 내용 안에 현재 UAM, 즉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이 어떤 거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지가 완벽하게 다 압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가요? 그럼 이 연구원의 발언을 저희가 한번 낱낱이 해부를 해봐야겠네요. 쭉 보니까 크게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딱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요. 라이스 연구원이 아이코멧 기술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에어택시 및 드론의 고속 생산에 대한 새로운 요구의 혁신적이고 이상적인 기술임을 확인했다. 확인했다고요? 네, 대학이나 연구소처럼 이 기술을 가장 엄격하게 뜯어보고 검증하는 제3의 기관이요. 이 자동화 공정이 업계 최대 허들인 대량 생산의 완벽한 해답이다. 이걸 공식적으로 쾅쾅 인정해줬다는 의미입니다. 아, 확실한 보증 수표네요.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오하이오에 있는 파트너 회사들이 집중하고 있지만 이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대놓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완전 사활을 걸고 공장 막 올리고 있는 파트너 회사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조비 에비에이션이죠. 그러니까 이 발언은 조비와의 및 파트너십 그리고 실제 기체 생산 라인에 이 아이코멧의 혁신적인 RTS 공정이 전면 도입될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오하이오에 있는 파트너 회사들이라는 그 무심해 보이는 표현 속에 그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이 문장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12개 이상의 회사가 향후 프로젝트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논의의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12개 이상의 회사가 줄을 서 있다. 이게 왜 하이라이트죠? 지금 이 상황을 기존의 전통적인 항공우주 산업 구조랑 한번 싹 비교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거대 항공사들이 비행기 한 대를 만들 때요. 전 세계 50여 개국에 막 흩어져 있는 부품사들한테서 물건을 다 공급받거든요. 아, 영국의 날개? 이탈리아의 동체? 프랑스의 문짝? 이런 식으로요? 네네. 그게 다 바다를 건너서 한 곳으로 모이는 아주 복잡하고 엄청나게 느린 글로벌 공급망이죠. 아니 근데 아까 1년에 500대, 막 하루에 몇 대씩 찍어내야 하는 에어택시 공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배 타고 부품 넘어오길 기다리다가 나의 장사 접어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에어택시 산업은요. 항공기의 그 완벽한 안전성을 요구하면서도 생산 찍어내는 속도는 일반 자동차 제조업을 따라가야 하는 아주 모순적인 산업이에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막 도는 기존의 파편화된 공급망으로는 비용도 못 맞추고 시간도 절대 못 맞춥니다. 그래서 조비라는 거대한 중심 기업, 즉 앵커 기업이 오하이오 데이턴에 딱 둥지를 트니까 아이코멧 같은 제일 핵심 부품사가 그 옆으로 싹 따라 들어온 거죠. 아, 자석처럼 끌려온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소재, 부품, 배터리, 통신 장비 이런 걸 담당하는 12개 이상의 기업들이 더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천 킬로미터 막 떨어져 있던 공급망 전체가 그냥 하나의 도시로 블랙홀처럼 쫙 빨려 들어오고 있는 거죠. 와, 이거는 단순히 공장 몇 개가 그냥 모여있는 산업단지 수준이 아니네요. 소재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완성된 기체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까지 모든 밸류체인이 한 지역 안에서 막 톱니바퀴처럼 쫙 돌아가는 거대한 생태계잖아요. 이른바 UAM 메가 클러스터가 딱 탄생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저는 브라이언 나이스 연구원의 인터뷰 그 마지막 문장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데이턴에 본사를 둔 항공사, 비행의 발상지에게는 지금이 흥미진진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오하이오주의 데이턴이 역사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라이트 형제 관련된 곳이죠. 네, 맞습니다. 인류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한 라이트 형제가 자전거포를 막 운영하면서 비행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던 바로 그 비행의 발상지잖아요. 100여 년 전에 그 라이트 형제가 나무랑 캔버스로 하늘을 처럼 날았던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요. 이제는 결함 없는 탄소 소묘를 다루는 막 첨단 로봇이 연간 500대 에어택시를 쏟아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거 진짜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죠. 네, 너무 멋있어요. 네.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이랑 막 낭만적으로 맞물리는 모습이긴 한데 사실 그 바탕을 싹 들여다보면 비용 절감 그리고 생산 속도 극대화라는 아주 철저하고 냉혹한 경제적 타당성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아, 낭만과 현실의 조화랄까요? 오늘 저희가 파헤친 이 세 가지 자료들을 쫙 하나로 꿰어보니까 진짜 거대한 미래의 청사진이 눈앞에 그려지네요. 공면에 테이프를 붙일 때 생기는 그 치명적인 주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불량률은 확 낮추고 생산 속도는 쫙 끌어올린 아이코멧의 혁신적인 RTS 양산 기술. 네네. 그리고 그 무겁고 민감한 복합 소재 부품의 물류비를 최소화하고 적시 생산을 가능하게 만든 오하이오 반달리아라는 최적의 지리적 근접성. 마지막으로 50년 역사의 연구소랑 12개 이상의 기업이 한데 똘똘 뭉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 초밀집 공급망 생태계까지요. 깔끔한 정리네요. 이 세 가지 요소, 즉 기술의 혁신, 지리적 근접성, 그리고 이 생태계의 결합. 이거 완벽하게 막 맞물려 돌아가면서요. 에어택시 상용화는 이제 그냥 막연한 장밋빛 비전을 넘어서 아주 완벽한 수학적 타당성을 획득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어느 날 퇴근길에 스마트폰 앱을 딱 열어서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에어택시를 호출하고 그 꽉 막히는 도로 대신에 밤하늘을 쫙 가로지르게 된다면요. 여러분이 기대서 앉아있는 그 매끄럽고 튼튼한 기체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평한 테이프를 결함 하나 없이 공면으로 싹 밀착시켜낸 그 치열한 제조 기술. 그리고 오하이오 데이턴에 모여든 그 보이지 않는 생태계가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앞으로 일상에서 되게 당연하게 누리게 될 모든 혁신의 이면에는요. 늘 이렇게 공장 바닥에서 치열하게 수율이랑 싸우고 또 물류의 거리를 막 단축하려는 보이지 않는 땀방울과 노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